네, 알겠습니다. 박성준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. 네, 박성준 의원입니다. 장관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여러 이제 질의를 했는데요. 이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. 장관님, 모든 조직에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. 첫 번째는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첫 번째 덕목이고요.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필벌, 신상필벌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리고 일의 과정을 보면 사전 예방 단계가 있고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관리가 있고 또 사후 조치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제가 신상필벌과 관련된 부분을 연관해서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건 그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보면은 20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했더라고요. 장관님 알고 계시죠? 예. 그 20 전투비행단에서 과거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예를 들면 전투비행단 소속인 공군 참모총장 소속이신가요? 여기는요? 참모총장 마이크 대시고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?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2018년도에도 여성 중위 강제 추행 사건이 있었고요. 2018년 또 행정병이 간부의 괴롭힘으로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고요. 또 2019년 또 따돌림으로 인해서 김무하사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. 극단적 선택이라고 해야 되겠군요. 2021년도에도 그랬고요. 1년의 사건들이 20 전투비행단에서 있었습니다. 참모총장 알고 계셨습니까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건이 왜 다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이어졌을까요? 20전투비행단에서 제 얘기는 20 전투비행단에 적재적소에 단장이 못 갔고 사후 조치도 안 됐고 신상필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군 문화라고 해야 되겠지. 20 전투비행단의 문화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건 완전 도덕적 해이와 기강 해이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2018년도부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단장은 누구였습니까? 전투비행단 단장이.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. 2018년도부터 2021년도에 있었던 이 단장이 있었다고 하면 신상 필벌해야 됩니다. 필벌해야 됩니다. 참모총장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?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 이중사 사건이 있었을 때의 단장과 2018년도에는 다른 단장이 그러니까요. 있었습니다. 예. 그 당시에 있었던 그 18년도부터 이 단장들이 가장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사전 예방 단계에서 필벌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. 20 전투비행단에서만 이렇게 유독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? 다른 비행단에 비해서.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, 총장님? 네, 20전투비행단에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러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조치가 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. 인재 등용을 잘 못한 겁니다, 단장을. 그리고 필벌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해도 되는구나. 당시에 있었던 그 전투단장에 있는 그 단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. 그래서 사전 예방 단계가 안 돼 있었다. 모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전 예방 조치인데 예방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.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 제가 과도한 얘기입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장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전투 비행단뿐만이 아니고 네네. 부대마다 이제 조금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듯이 거기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거기에 다는 아니고요. 그래서 부대를 전반적으로 좀 살필 때 20전투 비행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정밀 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항상 모든 일에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? 저는 20 전투비행단에 이 징후가 이미 있었어요. 인사조치 안 하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. 그래서 사전 예방이라는 게 신상필벌이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리고요. 3월 2일 날 발생했습니다. 그러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해요. 제가 장관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은 보고에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3월 2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5월 22일 날 피해 사망을 하고요. 10월 7일 날 최종서 발표가 있는데 3월 2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과정관리가 안 된 겁니다. 과정관리. 매우 중요한 과정관리가.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?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.
은폐 시도가 있었던 거고요. 늑장 보고가 있었고요. 그리고 매뉴얼대로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.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죠? 협박하고 회유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3월 2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있었던 군에서는 보고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?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필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수사하고 또 뭐 징계하고 뭐 이런 거하고 다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있지만 감사관들을 보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해서 지금 이게 조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이제 또 하나 장관님 말씀하신 거 그냥 이어받아서 장관님을 계속 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좀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.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과정이 안 됐다고 하면 피해자 사망한 이후에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. 이것도 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.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. 왜 우리가 중간 간부를 뽑고 최고 책임자를 뽑습니까? 관리,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니지먼트가 안 됐고요. 5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최종 수사 발표 내용을 보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, 징계를 어떻게 하고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5월 22일부터 10월 7일 그 수사단체, 수사 과정이라든가 쭉 보면은 뭔가 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. 그렇지는 않습니까? 네, 제가 이제 그 6월 1일부로 그 이렇게 공군에서 좀 감당하기 어렵겠다 해서 국방부에서 가져온 이후로는 숨김없이 낱낱이 이렇게 뭐 했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장관님 그 6월달 그렇게 한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속해 있는 겁니다. 5월 22일부터 6월달 그때까지 안 됐기 때문에 장관님 그 조치한 거 아닙니까? 사실은 이제 그렇죠? 이제 공군에서 이제 하는 이제 적의 조치를 하도록 이제 지침으로 하고 공군 총장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. 이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부족하다는 것을 왜 그렇게 느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5월 22일 날 피해자 사망 이후부터 그 조사했던 6월 며칠까지 그 관계자들 필벌해야 되는 겁니다. 그 안에 이제 수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. 이제 예. 그런 부분들을 같이. 자, 그러면 이제 필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.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이 사안을 볼 때 군의 기강과 군 문화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리더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매우 중요하다. 제가 처음 얘기한 거 아닙니까? 20전투 비행단의 이 문제의 발단 여기에서 출발한다. 사후 조치도 매우 중요한데요. 발표했을 경우에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건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도 장관님이 좀 받아들여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가 처음 20전투 비행단부터 3월 2일, 5월 22일, 10월 7일 이 과정 그리고 10월 7일 끝난 이후에 그러면 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? 이에 대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내놔야 된다고 합니다. 세 단계로 한번 생각하셔서 장관님 깊이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